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우리나라의 그 전직 해군 장교가 귀국을 했습니다. 사법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부상을 당해서 귀국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사람이 탱크 10대를 격파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참전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탱크 10대를 격파를 했으면 일주일에 한 대씩 격파한 겁니다. 이건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전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과는 대단한데, 과연 어떻게 탱크 10대를 파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나서 오늘은 그 탱크를 잡는 9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탱크를 격파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기 전서부터 국내에서 특수부대 출신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셀럽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로 이제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는데 느닷없이 부상을 당해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귀국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어떤 증언이 나왔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구호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탱크 10대 이상 격파하고 격파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가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 증언자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는데 이 한국분입니다. 한국말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 송솔나무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또 BBC, 영국 방송국이죠, 등에서 전화가 계속 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히려 이곳에 남은 검은머리 미국인인 나를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씨는 이 씨가 전선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한 일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이근 대위는 탱크 10대 이상을 격파하는 업적을 세웠고 수많은 비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정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병이 탱크를 10대를 격파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탱크를 격파를 했을까? 저게 이제 탱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는 탱크가 잡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탱크전, 굉장히 대규모 탱크전이 여러 번 있어서 주로 탱크는 탱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1991년도에 있었던 걸프전, 이라크 전쟁 말고요.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한 게 2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게 걸프전이고 두 번째 게 이제 이라크전이죠. 그러면은 걸프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회하여 쿠웨이트로 진격합니다. 이라크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 800대로 이루어진 미군은 바스라 서쪽에서 300대로 구성된 이라크의 전차부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T-72로 이루어진 이 전차부대는 이라크 내에서도 우수한 부대로 평가되었지만 M1 전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공격의 선두에 있던 미군 전차 9대만으로도 80여 대의 이라크 전차를 파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상에서 탱크를 격파하는 게 아니라 그 공중에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제 탱크를 격파하는 겁니다. 많이 알려졌지만은 탱크 킬러라는 그 무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10 썬더볼트라는 그 비행기죠. 비행기, 전투기죠.
이게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공대지, 이거는 탱크를 공격하거나 또는 벙커를 공격하기 위한 공대지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오산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전이 벌어졌다 하면은 A-10 썬더볼트가 출동을 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보다는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좀 더 간편한 공격 테일기입니다. 아파치죠. 아파치. 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아파치.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돼서 지금 신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전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포라 그러죠.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16개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16개가 동시에 목표물을 이렇게 겨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목표물을 찾아가지고 16대를 한꺼번에 이제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장갑 관통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사일이 아니라 그 기관포로 쏴도 탱크 장갑을 뚫는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벙커도 뚫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주한 미군에도 배치돼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한 16대 정도를 도입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이제 대전차포인데, 사실은 지금은 대전차포라기보다는 대전차 미사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기동을 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쫓아가 가지고 이제 부셔버리죠. 우리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제블린이죠. 미국제입니다. 제블린. 요건데, 이 제블린으로 뭐 전황 소식을 보면은 러시아 탱크 1000대를 파괴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거 말고도 그 대전차 미사일은 여러 개가 있고, 최근에는 대전차 포는 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바추카포라고 말했던 거, 그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수단은 대전차 지뢰죠. 이건 많이 쓰이죠. 대전차 지뢰. 그래서 이제 그 대인 지뢰보다는 훨씬 크죠. 이런 걸 땅에다 쫙 탱크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다 쫙 묻어 놓죠. 그러면 이 오른쪽 사진에 나왔듯이 그 탱크가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결국은 이 궤도가 파괴되면서 여기 궤도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탱크가 기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탱크를 격파하는 거죠. 비행기나 공중에 지원도 힘들고,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도 없고, 그리고 대전차 지뢰도 없다. 그래서 저게 아주 오래된 방법이 몰로토프 칵테일. 우리는 흔히 이제 화염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독소전쟁, 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 초기에 대전차 무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외무상이었습니다. 소련의 외무상 몰로토프가, 그러면은 이 병에다가 휘발유 뭐 그런 기름을 넣어서 전차를 공격해라.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냈죠. 그래서 그거를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염병입니다. 이렇게 화염병인데, 요 오른쪽 사진에 나타났듯이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화염병을 이제 탱크에다 던집니다. 하나만 던져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여러 개를 던져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차에 불이 붙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화염병, 요것도 전차를 격파하는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요게 이제 저격용 라이플입니다. 그러니까 스나이퍼가 쓰는 이제 라이플인데, 그걸로 탱크를 향해서 탱크에 투시경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경을 쏴버리면은 렌즈가 깨지면서 말하자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탱크 밖을 볼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가 기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화염병을 던진다던가 공격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장풍을 쓰면 되죠. 이렇게 빠샤하고 장풍을 날리면 탱크가 이렇게 하늘로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빠샤하고. 아니면은 탱크가 진격할 적에 그 앞을 가로막는 거죠.
딱 가로막고 너희들 평화를 위협하면 되느냐? 예, 빨리 돌아가라. 해가지고 뭐 탱크를 회군시킨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밑에 사진은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실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탱크가 진압하러 들어오니까 이 대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학생이 탱크 앞을 가로막았죠. 그래서 탱크가 진격을 못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참전했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부상당해서 돌아온 그분은 해군 출신이죠. 그러니까 탱크를 못 몰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탱크를 격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조종사가 아니니까 A-10도 안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격 헬기 아파치도 안 썼을 거고, 제블린도 이거 쓰려면은 배워야 되는데, 요건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블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전차 지뢰를 그 길목을 잘 찾아서 했을 거고, 몰로토프 칵테일은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안 썼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격용 총으로 그 탱크 투시경을 맞췄다.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걸로 10대를 족족 다 그걸로 했다고 뭐 의문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장풍은 뭐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죠. 근데 뭐 특수부대는 워낙 이상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뭐 장풍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거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탱크가 그 앞에 사람이 섰다고 그 돌아서 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 제블린을 썼다, 대인지뢰를 썼다, 예,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스나이퍼 총을 쐈다, 그 정도인데 어느 건지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10대나 격파했다라는 건 대단한 성과인데, 예, 그거 좀 속시원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다. 뭐 다 근거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 2달 뭐 또는 길게 잡으면 10주 사이에 탱크를 10대 격파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대꼴로 격파한 겁니다. 이건 뭐 전쟁사의 보병으로선 유례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술을,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쳐 줘야죠. 우리나라 보병군대한테 이르면은 너희들도 일주일에 한 대씩 탱크를 격파할 수 있다. 그건 뭐 대단한 성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한 대만 격파했다 그래도 대단할 겁니다. 10대 격파했다 그러면 6.25 전쟁이라고 치고 우리나라면은 그건 뭐 그냥 태극무공 훈장감입니다. 그 기술을 우리한테 전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전과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한테 어떤 방법인지 알려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가스로 빠져나온 한국 국적의 의용군 3명.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피해를 보고 하니까 좀 이제 법을 어기더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하라고 하고 허락도 없고 공군 보증권도 없고 재벌권도 없고 그냥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투입된 남동부의 전황이 불리한 데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용군의 상황이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다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하게 됐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만 얘네들의 생각은 달라. 그죠? 얘네들의 생각은 그저 그냥 의용군을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냥 고기 방패 정도? 근데 국제의용군으로 그 참가했던 다른 한국분들은 또 다른 상황을 얘기하죠. 제블린, 뭐 대전차 지뢰 그런 거 없고, 우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탄약도 없이 싸웠어. 도대체 뭐냐? 예, 그럼 이분이 싸웠던 전선하고 한국으로 뭐 도망치듯이 돌아온 그분들의 전선하고는 틀리냐?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실은 무엇이냐? 예, 그거를 탱크 열대를 격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